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영만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자, 태환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해치지 않습니다. 릴라입니다. 아, 네. 오늘도 여전히 태환쌤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아, 너무 좋죠. 진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네. 이어서 보니까 색깔도 좋네요. 주황색. 다시 칠하신 거예요? 이거 저기 5분 전에 칠했나? 아, 그런 거예요? 네. 좀 전에 빨간색이었죠? 네. 색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CT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어느 학원이나 다 사실은 사교육에서 그리고 어쨌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1대1 케어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1대1 케어를 한다. 맞아요. 네. 네. 그럼 이 1대1 케어를 하는 선생님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영어 학습에 있어서 1대1 케어를 하는 선생님이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영어 학습에서는 결국 뭘 해줘야 되는 건가요? 영어 학습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네네네.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대1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아이가 어떤 것이 약하다는 게 그 기본 바탕에서 컨텐츠가 구성이 됐잖아요. 예. 이 아이는 뭐 추론 능력이 약하다, 뭐 생각을 안 한다, 얘가. 그냥 막 단어를 아무 생각 없이 1대1 대응만 시키는 거, 해석을. 또 어떤 단어를 외우기 싫다. 어떤 문법이 약하다. 문법 중에서 어느 파트가 약하다. 다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거를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수술이죠, 수술. 그러니까 의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CT 촬영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선생님은 수술을 하는 역할이 선생님이다. 이 아이가 가장 아픈 곳을 수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프지 않는 곳을 이렇게 수술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멀쩡한데. 그게 그때 이제 아이가 지루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아픈 곳, 간지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짧게 굵게. 애들 긴 거 안 좋아하니까, 길게 설명을 안 좋아하니까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는 것이 하이터치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뭐 전문 용어로 하이터치까지 쓰는데 용어를. 그러니까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원초적인 거, 그걸 뚫어준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 요즘 애들은 우리말 용어 자체 잘 몰라요. 국어, 맞아요. 그죠? 한자 용어 같은 거 나오면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것도 모르는데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뭐 그냥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뚫어주는 것이 이 하이터치, 즉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사실은 이제 반복 학습의 효과가 크잖아요. 예. 수학은 아는 것도 다시 한번 풀어. 네네네네. 언어 국어도 마찬가지죠. 네네네. 국어도 새로운 것들뿐만 아니라 네네. 기존의 학습적인 내용들에 대한 반복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만 영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르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릴라 쌤은 오늘 표정은 사람 해칠 것 같은데요? 너무 열중해. 제가 아까 쳐다보는데 갑자기 순간 사람 해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너무 열중했나 봅니다. 제가. 자, 그러면 그 사람을 해치지 않은 릴라 쌤께서는 그 예. 학생들하고 1대1 만약에 경험 많으시잖아요. 예. 그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애를 한번 확 뚫어준? 근데 뭐 확 뚫어준다기보다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언어고 1대1 할 때는 사실은 기존 방법이라 그러면 뭐 반복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걔가 조금이라도 덜 지루하게. 근데 이제 항상 하면서 제 한계점이 왔던 게 뭐였었냐면 컨텐츠의 양과 질이었죠. 어차피 기존 문제집들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태환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신 게 기본 컨텐츠가 워낙 베이스가 동영상도 어마무시한 양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도 깔려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집도 깔려 있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배우죠. 그리고 뭐 에피소드라고 할 것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괴로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뚫어주려면. 얘기해줘요. 괜찮아요. 뭐 저기 자꾸 이렇게 네. 그 이태원 쓰면 사람 본인은 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풀어주세요 한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한 4등급 이하의 친구들 그냥 친근하게 돌고래 친구들이라고 부르는데 아, 예. 그거 다 동물로 통하는구나. 아, 우리 돌고래 친구들 그냥 해맑어요 걔네들은. 돌고래 예, 친구들 그냥 그렇죠? 해맑어요. 그냥 굉장히 삑삑거리면서 그냥 막 놀러 댕기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아까 전에 태연 쌤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국어 문해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한테 최소의 양으로 반복을 시키면서 아주 자세하게 해줘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국어 이제 좀 어렵지 않은 수능 기출을 이제 좀 나올 만한 배경 지식으로 할 만한 걸 선정하면서 그거를 특강으로 넣어서 영어랑 독해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저는 이제 강의를 해갖고 대신 왔을 때 하루에 한 지문 그 이상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영어 독해까지도 같이 끌고 가는.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8점짜리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8점. 100점 만점에? 네, 내신이. 나 안 풀었지 그랬더니 아주 열심히 풀었대요. 근데 이제 큰일 났다. 예. 그랬는데 걔가 그거를 특강을 좀 이렇게 해갖고 했더니 정확하게 딱 중간고사 지나고 기말고사 때 마지막 기말고사 때 영어 내신이 91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예. 8점이.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문해력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제가 확실한 걸 좀 느꼈던 그런 계기는 좀 있었죠. 이런 게 필요해요. 방송은 이런 거예요. 8점이 91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어랑 같이 지내. 야, 네. 벨라라고 하는 그 동물이 인내심이 백수의 왕이네요. 많이 인내가 보통이 아닌데요. 맞아. 인내의 릴라구나. 아닙니다.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컨텐츠를 많이 제공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플래너가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짜져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날 해야 될 양만 딱 하게. 그러면 그때 그 학생, 예. 그 학생 91점 받았을 때 예. 어떤 모습으로 학교에서 왔나요? 근데 여전히 그냥 해맑습니다. 그 아이들은 올라가면 그냥 해맑어요. 너무 좋아하죠. 사실. 예. 다른 과목도 올라갔나요? 다른 과목이 그러니까 되게 놀라웠던 게 그 당시에 이제 국어도 그런 점수였어요. 국어가 이제 10몇 점 그래도. 그랬는데 걔는 국어를 사실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문학이 87점인가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머리는 있었던 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해력이 뚫려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몇 학년이었나요? 그때가 고2였습니다. 고2요? 예, 고2였습니다. 예. 이건 좀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릴라쌤에 대한 시각을 달리 보게 되는 아닙니다. 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셨구나. 네, 맞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고2가? 예, 예. 학교는- 고1 겨울방학 때 왔죠, 걔가. 경기도였나요? 아니면? 예,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예. 오, 걔 더 자세히 동생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동생뿐만 아니라 사촌까지 해가지고 집안 아파트 동 전체가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안 했나요? 예,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아 참네. 예.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어쨌든 이게 사실은 1대1 우리가 흔히 크리니가 표현하는 1대1 케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효과성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학습에 있어서 그 개별화된 학습에 대한 맞춤형이 줄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학생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했을 때 영어의 경우에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그것을 잘 버무려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선생님이 일단 필요하다. 그 선생님이 좀 우리 애가 좀 만나면 좋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가장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아는 것들을 위주로 진행하기보다는 영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가 모르는 것을 새롭게 발굴해주는 것의 역할을 초점을 둔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이게 사실 타 과목과 비교해 보면은 모르는 새로운 것을 찾아주는 것보다 수학의 경우에는 반복해가지고 뭔가 다져주고 그 다음에 거의 1시간이면 한 10분 정도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래서 또 밤새 숙제를 내주고 이런 학교들이 수학이 뭐 힘이 있잖아요. 숙제로, 수학은 백수로 따지면 코끼리잖아요. 코끼리 아무도 못 이겨요. 수학이 시간표 딱 좀 끝이에요. 딱 이렇게 시간표 쫙 하면은 다 비켜야 돼. 맞아요. 그렇잖아요. 코끼리 다 이렇게 다니면 뭐 동물로 다 코끼리 다녀봐. 인도든 아프리카든 사람이 코끼리가 다 지나가면 뭐 사자도 뭐가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거의 코끼리 같은 거죠. 천천히 느긋하게 누가 날 건드릴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표 짜고 예. 자기 가르칠 거 다 가르친 다음에 나머지 숙제 내고 시간이 없으면 네 사정이라고 얘기하고 네.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아는 것들을 반복시켜주기보다는 모르는 것들을 찾아주는 예. 것이 아무래도 학습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생님의 어떤 역할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학습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제 온라인 매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대1 학습에서 혼자서 영상을 보낸 적도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영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거 다음 주에 설명해 주실 거죠? 네네네네. 태환쌤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저는 네, 뭐 예. 노가다를 뭐 해야 되지만 예. 태환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게 아니니까요. 그 카톡을 자꾸 달고 계세요. 너무 끝나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너무 오늘 뭐 이렇게 네? 왜 그러세요?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짜고 하는 거 좋아해? 아 그런가요? 릴라야.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네. 다음 주에는 영상에 대한 것에 대한 활용법, 네네네. 영어 학습에서의 영상에 대한 활용법, 네. 이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워낙 영상용 교재가 많으니까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네네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궁금하거든요. 나라도 필요한지 저 진짜 궁금하니까 한번, 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